원팀 정신은 어디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 특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의 대변인단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열린 캠프와 이낙연 필연 캠프 양쪽이 대변인 숫자가 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열린 캠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 예. 지금 14명까지 불어났습니다. 3명에서 14명으로? 네, 이낙연 필연 캠프 같은 경우도 3명에서 시작했는데 9명으로 불어났고 얼핏 보면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죠. 근데 그 외에도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박광온, 양기대, 윤영찬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이 있고 예. 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운현 씨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 전 편집국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따로 대변인은 아니지만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예. 측면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양쪽에서 수차례 논평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고 있는데 공방이 계속 거세지면서 사진 논란이 붙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하고 지난 총선 때 찍은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누군가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 조폭 아니냐 네, 이런 사진으로 이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런 한편으로 또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에 대한 논란 또 붙어 있습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운을 뗐는데 어제 한판 승부에서 얘기를 하신 맞습니다. 부분이죠. 불공정 문제라기보다는 적절성 면에서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게 적절해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이 지사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에게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 유지 중 하나를 택하라면은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분리해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겠다고 사퇴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캠프의 대변인 현근택 대변인을 제가 방송 사전에 만나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이재명 지사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뭐 법상 90일 이내에 사퇴하게 돼 있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국회의원인 분들의 이 경선 활동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이 직접 뭐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좌관들도 사실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예. 의정 활동과 아무 관계없이 후보의 그 경선 활동을 도와주는 거는 저는 뭐 그것도 의원직 찬스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사님이 그 선택을 요구하면 경선 완주보다는 지사직을 사수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 어떤 의미로 그거를 볼까요?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후보 사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사직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하시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 오히려 저는 도지사직을 사퇴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직선거법도 90일 이내에 정해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0% 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다. 혹은 경기도 내 네네네. 중학교 고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네네네.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걸 두고 지사 찬스다. 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 뭐 경선에 나오기 전에는 없다가 이제 나온 거라면 당연히 그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 기본소득 청년 배당 뭐 기본소득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해온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라든지 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마찬가지죠. 뭐 의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수되는 어떤 입법 발의를 하고 그걸 만약 공약으로 내건다. 그럼 그것도 뭐 의원 찬스를 쓰는 게 된 건가요? 마찬가지 저는 활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사 찬스 비판하기 전에 의원 찬스부터 반성해라.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 후보들이 그 검증이 격화되면서 아예 당내에 검증단 설치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캠프에서는 지금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은 당규상의 미비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랑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서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검증한 다음에 경선을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은 그게 없어요. 그게 물론 입법에 미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 후보 정도 나온 사람이면 상호간에 검증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버스로 치면 만약에 부산 가는 버스로 친다 그러면 이제 예비 경선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한 대전이나 대구 정도 사이에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버스를 다시 서울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시 또 표 점검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경선 과정은 뭐가 되는 거죠? 예.
대변인께서 오늘 근데 이낙연 후보님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런 글도 올리셨어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이게 물론 뭐 저도 뭐 법적으로는 우리가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100만 원 이상 공개했는데 더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결국은 공개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여배우가 그런 얘기 했으니까 뭐 의혹이 있다 이러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캠프에 계신 분이. 그러면 본인들의 전과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낙연 후보 뭐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도 저는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도 다 공개하라 그랬는데 본인 거 공개하라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과하다 이래버리면 약간 모순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제 대변인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 간의 네거티브 공격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조폭 연루선 사진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사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도 뭐 그거는 격화된다라기보다는요. 예. 그동안 아마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이제 대변인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방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뭐 상대방은 쭉 뭐 네거티브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방어 차원이고 제가 나와서 한 거는 뭐 소칼 닭칼 얘기랑 뭐 그리고 최성애 총장 사진이랑 조폭 얘기 전과 얘기인데 예. 그거 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제기한 거예요. 먼저 언급한 것이고 저는 방어 차원이라 보고요. 그분이 뭐 조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5.18 단체 대표거든요. 그렇죠.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뭐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다 만나실 거예요. 5.18 가면 단체들 만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조폭하고 연루됐다고 사진 올리니까 저도 반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캠프는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다. 다만 방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을 선관위 그리고 윤리감찰단에 신고를 했죠. 이것 때문에도 갈등의 길이 골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일단 있는데. 그래도 뭐 수사기관까지 간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몇 번 계속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다. 경기도 지사로서의 인적 물적 보좌관이라든지 비용을 쓰는 게 아니냐. 예. 아니라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캠프에도 보면은 비서실에 있던 분들은 다 사퇴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낙연 후보도 보좌관들도 사퇴시키고 나와야죠. 그렇게는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지사의 비서실에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캠프에 와 있는 분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표 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돈 쓰는 것도 다 후원금에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관계없이. 저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 그 세비 받는 거랑 특별활동비랑 뭐 차량 유지 받으면 그거랑 후원회랑 구분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보좌관들도 만약에 저 지역 행사에 저 평일에 가시려면 사표 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제 계속 네거티브 공방이 지속되면서 이제 끝까지 원팀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는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엊그제 YTN 토론회 때 예. 추미애 후보가 그걸 물었거든요.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왜 물으셨냐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만약 이재명 후보가 안 되더라도 이낙연 후보를 60% 이상 지지하겠다 그랬고 뭐 윤석열 총장은 7% 8% 하여튼 한 자릿수였어요. 예. 근데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윤석열 총장한테 가겠다는 게 3분의 1 이상 3분의 1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지자들 설득할 수 있겠느냐. 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최종 경선에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 지사가 될 경우에 이제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라 이렇게 말할 의사가 있느냐 물었을 그렇죠. 때 그걸 물은 거죠. 그걸 물었는데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네. 말씀 안 하시니까 추미애 후보도 좀 분명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누가 돼도 사실은 우리 당 후보들을 아마 지지할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원팀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저는 밝히셔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 캠프 대변인이죠.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예, 자 이재명 캠프의 입장을 들으셨는데, 자 원팀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 찬스다. 의원 찬스나 반성해라. 이재명 캠프 입장인데, 자,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지막에는 그 지지자들까지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듣기 불편하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게 끝이에요?
한 줄 논평. 정말 한 줄 논평이시네. 사실 근데 이런 식의 그 네거티브전은 네. 양쪽 모두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하고 안 좋죠. 왜냐하면은 이 해당 인물이 그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난 6월에 그 광주 건물 철거 현장에서 그 참사 났을 때 그 관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지금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쪽하고 좀 연관이 더 많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네. 그런데 이런 사진을 이제 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5.18 정신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예를 좀 훼손시키는 그런 연상 작용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또 본인이 또 뭐 그냥 그 이재명 후보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본인도 2020년 7월인가 그리고 또 2021년에도 같이 사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말 서로를 죽이는 그런 바보 같은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원칙적인 생각이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지금 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사진 한두 장 찍었다고 해서 그 둘 간의 관계가 정말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패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연상한다는 건 사실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유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유치하죠. 그러니까 사진은 공간의 아주 일부분, 그 다음에 시간의 한순간만 뽑는 거거든요. 그거든지 가가지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그렇죠.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낙연 후보와 우리 그 총장님이 서 있는 두 분 아무 관계 없거든요. 예, 사진. 두 분 없어요, 아무 두 관계 분은? 없어요. 그리고 말하면 그 정치인들은 여기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신원조회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만 찍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논란 부리는 거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 그 지사 찬스 논란 덕에 이제 의원 찬스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퇴해야 한다고 보세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사실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경남 도지사였던 뭐 김두관 김두관, 그다음에 홍준표 이제 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선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경남 도민들에게 좀 미안할 짓을 한 상황이 되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선거에 그런 도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나온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도지사라는 직을 지금 또 중간에 그만두고 뭐 대선에 그냥 올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언제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대선에 나온다라고 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냥 난 두 개의 직을 계속 유지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크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상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라든가 원희룡 제주지사 말하는 것처럼 빨리 그만둬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그 경기도지사라는 걸 이용해서 선거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공격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또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지금 선거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하면서 그분들을 뽑아준 그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미리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좀 먼저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나는 대선 완주하고 뭐 도지사하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도지사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이제 자신의 지지 기반인 경기도민들을 좀 생각해서 좀 의식해서 말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일도양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일단 옳지 않다. 그러나 본인이 나오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 경기도지사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한 다음에 임기 끝날 때까지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사직을 하면서 뭐 선거 뭐 출마를 해도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잘하는 게 그놈의 그 단속 현장 연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인철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이런 건 좀 큰 거거든요. 이건 사실 매표 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만 안 한다면은 사실은 도지사직을 계속 해도 되는데 이분은 전략상 이게 필요하거든. 선거 전략상 항상 이분이 잘하는 게 이런 식의 단속 현장 급습하는 장면. 그래서 뭔가 일하는 도지사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은 장면. 예. 이걸 연출하고 싶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그만두셔야겠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이걸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